이젠 이렇게 늙어서 밥 달라, 양말 달라 귀찮게 하면 없던 정도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이젠 61인데 앞으로 100살까지는 어림없고 20년 더 산다 생각하면 네 엄마가 먼저 갈 것 같다. 나도 움직이는데 불편 없고 사지육신 아직 멀쩡하니 내가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독립심 기르려고. 이젠 돈도 못 버는데 무슨 면목으로 네 엄마를 부려먹어. 돈을 왜 못 버세요? 연금 다달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아버님이 지난 시간 열심히 벌어 일한 월급 떼어두었다 받는 거예요. 쉬시지만 논다고 하면 안 되죠. 지난 30년 아버님이 차곡차곡 떼어두신 돈 다 받아먹으려면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장인어른 가시면 장모님은 반절 정도밖에 못 받을걸요 아마. 그러니 장인어른이 오래 사시는 게 장모님께 더 좋은 겁니다. 제 말씀은 그렇다고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어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듣자 하니 내 못 들어주겠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갑자기 집 나간다고 설치는가 모르겠지만 나가려면 나가고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뭐 탤런트인가? 얌전히 살다가 갑자기 왜 저러는가 모르겠네. 나는 그렇게 반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못해준 것도 없어요. 나야말로 잘해주려고 해도 괜히 눈치 보이고 겉돌아서 불편해 죽겠구만. 누가 할 소리를 하는가 모르겠네. 퇴직금 반에 반 더 떼주고 나갈 만큼 그렇게 내가 싫은 모양인데 내가 왜 졌겠소? 마음대로 해요. 누가 무서워한다고. 아이 엄마 왜 그래? 왜 말릴 생각은 않고 기름 부어요? 아빠 매일매일 일 나가다가 그만두고 허한 마음 이해도 되고 엄마하고 단둘이 있으려니 할 말도 없고 취미 안 맞아 그런 거 이해해요 우리. 다들 그렇대. 특히 아빠 나이 가장들이 정년퇴직하면 공허하고 내 인생은 뭔가 한데 여자들 갱년기처럼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엄마하고 등산을 하시던가 둘이서 운동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아빠 댄스 안 배우실래? 운동 겸 엄마 뱃살도 빼고 우리가 알아볼게요. 아 냅둬. 졸업은 무슨. 결혼 졸업하고 각자 편하게 제 인생 살자. 저 양반 딴 마음 있는 거야. 정수리 냄새 향기로운 여자 찾은 게지. 정년 파티한다고 밖으로 돌더니만 목돈 두둑하게 쥐었겠다. 어수룩하니 어디서 불려 같은 게 꼬리쳤나 보다. 그래 마음대로 인생 살아보시오. 애들 결혼 다 보내놨겠다. 이젠 우리 이혼한다고 놀림받아서 애들 삐뚤어질 걱정도 없고 일생 우리 먹여 살리느라 못했던 거 다 해가며 당신답게 살아보시오. 나도 7렐레 8렐레 머리 꼭 꽂고 팔도 유랑 다닐 테니까. 사실 정년퇴직하면 앞으로 쭉 집에 남편이 붙어있다는 생각만으로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붙어있으려니 불편하고 꼴 보기 싫었던 저는 미자네한테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미자 신랑은 정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용직 전전하는 데다 그조차도 탱자탱자 놀면서 집에 안 붙어있는 남편이라 저보고 복에 겨워 오리지널한다고 욕을 했습니다만 평소 미자 본인부터 매일같이 집으로 가며 만나는데 남편 때문에 매일 제가 자기 집으로 가니 귀찮아하는 티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매일 보는 사이에 흉어물이 없다고 해도 여자는 그런 겁니다. 가끔 귀찮을 때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쌓아두고 횡하니 옆집으로 가서 기분 전환하는 거. 저야말로 남편 핑계대며 부담감은 덜었는데 미자가 저 때문에 집 청소하고 살림살이에 방해되니 은근 눈치를 주는 거죠. 게다가 수다 떨면서 드라마도 보다 보면 금방 밥 먹을 때가 되는데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양반 밥 챙길 생각하니 그렇게 부담됩니다. 미자랑 저는 그냥 냉장고 뒤져서 땡땡 얼은 떡 데워 먹어도 그만인데 밥 때마다 건너가서 챙겨야지 제가 들어올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밖에 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일이 있어서 아파트 분여의 일로 밤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갔더니만 혼자 먹기 싫다고 쫄쫄 굶고 있더라고요. 차려주고 갔는데도 그럽니다. 그러니 속 터지죠. 결국 퇴직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일로 신경전이 오고 갔는데 둘이 하는 레퍼토리도 생각하시는 대로 뻔합니다. 저는 나 없다고 밥도 못 먹냐, 애기냐 따지고 남편은 평생 일하고 이제 좀 쉬려는데 밥도 같이 안 먹어주냐 하는 거. 외출할 때 국, 반찬 3끼 정도를 준비해둬도
혼자 먹기 싫다고 굶는 남편 때문에 남편 살이 아니 대체 왜 혼자 먹는 게 뭐가 어떻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매번 말끝에 남편에게는 있는 정년퇴직이 왜 나에게는 없냐고 죽을 때까지 나는 밥 해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더니만 결국 저보라고 이러는 게지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못 먹는 양반이 집 나가서는 퍽이나 잘 먹겠다 믿는 구석이 있던 저는 나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린 것인데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위 둘이 와서 짐을 실어가며 모셔다 드리고 주소 말씀드릴게요 하는 걸 저도 기가 막혀서 필요 없다 하고 문을 잠가버렸죠. 이후로 애들이 종종 남편을 찾아보아서 저도 신경을 끊었습니다. 작은 원룸 얻어서 사는데 딸은 깔끔하고 애들이 해다주는 반찬도 잘 먹고 싹 설거지해서 싸놓는답니다. 집에서는 나보고 라면 끓여달라더니만은 저보다 깔끔하게 살림 잘한다길래 그러냐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속으로 여자가 드나드나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고는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2달쯤 되었나 저녁 때 다 지나 초인종이 울려 누구세요 하니 첫째 사위가 저예요 하길래 문을 여니 신랑이 첫째 사위한테 엎여서 들어오더라고요. 둘째 사위가 이내 따라 들어와서 별거 아니라고 술은 별로 안 드셨는데 영 힘드셨는지 기절하듯이 주무셔서 모셨다고 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장모님 놀라실까봐 연락은 못하겠고 지금 이 상태로 혼자 사시는 곳에 모시기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차히터 빵빵하게 틀어서 오는 동안 푹 잠드셔서 안 깨우고 업고 들어온 거거든요. 일단 그대로 재우시고 어머니 잠깐. 장모님 아무래도 장인어른 뭔가 고민이 있긴 하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네요. 오늘 저희 둘 저녁 사 먹이고 싶다면서 부르셔서 별일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집사람하고 장모님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시냐 여쭈어봐도 아니라고만 하시는데 일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결혼이니 뭐니 하실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짚히는 거 없으세요? 아니야 없어 그런 거. 그냥 투닥투닥 했을 뿐이야.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고 남들 하는 싸움이지. 밥 혼자 못 먹냐? 그래 혼자 못 먹는다. 그런 거였지. 별거 아니었어. 애들이 어련히 잘할까? 뭘 그런 말을 불러서 해? 부담스럽게. 어여 들어가 봐. 백수장인 때문에 자네들이 고생이 많네. 사위들을 보내고 찬찬히 훑어보는데 볼이 좀 빠진 것 같고 뭔 짓을 하고 다니는가. 손에 자잘한 상처 있는 것 말고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거진 10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일어났는데 이미 집에는 사람으로 넘쳐났죠. 남편 집 나간 이후로 놀러오는 미자하고 지난밤 남편한테 이야기 듣고 아침 일찍부터 들이닥친 두 딸내미였습니다. 첫째는 은퇴 이후로 남편이 마음적으로 지친 것 같다고 하는데 남편 귀찮다고 이리저리 틀틀거리고 눈치 준 생각에 미안해지더라고요. 나한테 종아리 맞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비치는 둘째는 눈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쓴 것 못 먹는 지 아빠도 먹을 수 있는 거라며 6년근 홍삼 전과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난데없이 호강한다며 남편이 해벌쭉 속없이 웃는데 어쩌다 그렇게 정신 놓을 정도로 잠들어서 사위 등에 엎여왔을까. 무슨 병이라도 있나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애들 보는 앞에서 굴띠 굵은 거 한 뿌리 들고 정성을 봐서 통으로 씹으라고 줬는데 꿀에 담근 전과라 안 쓰다고 하는데 안 쓰겠어요 홍삼이. 열심히 씻고는 보란듯이 꿀꺽하고 넘기는데 살짝살짝 소스라치는데 그러고는 안심을 시키려고 애들을 보며 활짝 웃는데 둘째가 가져온 굵은 전과를 보니 잊고 지내던 새색 시적 기억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기울었지만 저 시집 왔을 때 남편 내가 좀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형제간에 뿔뿔이 흩어져 가져서 별거 아니게 됐지만 그 동네 논밭이 거의가 신랑네 것이었죠. 당시 남정네들하고 다르게 제 옆에 착 붙어 다녔는데 부담스럽고 못 믿어워서 이 남자 다른 여자한테도 이러나 보다 하고
마음을 안 주고 속 많이 태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지곤지 찍고 전통 결혼식을 했는데 이것저것 문제가 많았지요. 원래 신부 집에서 해야 할 것을 마당이 거진 없어서 어차피 한 동네라 그게 그거라며 신랑네 너른 마당에서 했는데 동네 사람 잔치였죠. 시어머니는 신랑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죄치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원래 그분이 따로 받은 며느리감이 있었습니다. 새 시어머니 친척 아이였는데 듣기로는 그 아이가 신랑을 꽤 좋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밀어 넣어도 신랑이 요지부동하니 결국 저와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친정은 신랑네에 비해 될 것도 없었던 소장농이었거든요. 나중에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화풀이 비슷하게 이불이며 혼수를 당시 우리 사정에 버겁게 요구했는데 우리 신랑이 친정엄마한테 슬그머니 쥐어주더랍니다. 내색시 기죽이지 말라고 하면서요. 안 그래도 바로 앞전에 결혼한 잘 사는 형수가 휘어지게 패백 음식을 해왔어서 비교가 되던 참에 우리 집에서 하는 패백을 신랑이 다 해서 밀어 넣었답니다. 이 얘기도 저 둘째 낳고 친정엄마가 산발하지 하시며 슬쩍 아들 이야기 비추면서 하신 이야기인데 결혼식 날 저는 정신없어서 기억도 안 나고 패백은 더더욱 기억 없는데 친정엄마도 패백 준비하면서 보시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걸 구했는지 두꺼운 홍삼 전과를 고봉으로 소반에 받쳐 올리고 문어로 오림한 커다란 닭 2마리가 위풍당당하게 올라왔는데 친정엄마도 처음 본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였다지요. 뚱하게 있던 시엄의 입꼬리가 패백 차림 보고 만족스럽게 올라갔는데 그렇게 패백 끝나고 음식을 친척에게 나눠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문어 닭 1마리 옛소 내 며느리가 해왔소 하고 던져주니 너도 나도 뜯고 쥐고 다녔답니다. 너는 부모 복은 없어도 서방 복은 타고났는가 보다. 네가 인간이면 군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제 아무리 신부 귀히 여겨도 패배까지 챙겨서 해줬다는 소린 못 들어봤다 나는. 너는 네 남편을 위해서 힘들다고 여기서 그만두지 말고 아들 하나 더 생각해봐라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잘하지만 모자란 처가 타박 한번 안 하고 욕먹을까 뒤로 저렇게 챙기는 사위 드물다. 아이 참,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절반 시어머니가 뚝 떼가져가서 남는 것도 없는데 애 셋을 어떻게 키워요? 형제가 많아서 유산 받은 것도 얼마 안 돼요. 이미 가세 기운 지가 오래라. 암튼 놀랍네. 혼수며 패배까지 남편이 해준 거라니 어쩐지 고급지더라니. 난 시집 온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 그랬구나. 아무튼 저희 딸이라고 괄시하고 아들 없다고 섭섭해할 사람 아니야. 별 걱정을 다 해. 엄마도 참 시대가 어느 땐데. 문득 억지로 전과 씹는 걸 보니 30몇 년 전 우리 결혼할 때 생각이 나고 친정엄마 초상날 아들보다 더 목 놓아 울던 신랑 생각도 나면서 새삼스럽게 나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나 싶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멋대가리도 없고 톡톡 쏘고 그럽니다. 그동안 내 생각하며 밥까지 먹고 들어온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어때서 주둥이가 대빨 나왔나 후회가 되는데 이제 진짜 아내 노릇해야 할 시기에 제가 귀찮게 여기고 한숨을 쉬니 제 발로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약속이 있다며 또 급히 나가며 신세져서 미안하다고 남처럼 인사를 챙기는 남편을 저도 처음 보는 남자처럼 보는데 눈가에 웃음주름 선명한 것이 인상 참 좋아 보입니다. 일생 우리 세 모녀 먹여 살리고 남편으로 아내 속 한번 썩힌 적 없는 저런 남편이 멋이 밉다고 그렇게 툴툴대며 밥도 같이 안 먹었나 후회가 되면서도 곧 죽어도 붙잡지 못하는 바보 같은 저를 탓하며 애들 시켜 잘 들여다봐라 부탁하며 저도 음식을 만들어 열심히 들려보냈지요. 그런데 애들이 참 저를 닮아서 그런가 멋대가리가 없고 요령도 없더라고요. 저번에 국 가져다 드렸어? 아빠가 육개장 좋아하셔서 일부러 끓인 건데 아무 말 없었어? 나물은 명이하고 숙주 미나리 나물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라
요즘 열심히 챙겨드리는데 드시고 아무 소리도 안 해? 뭔가 맛이 익숙하다든가 맛이 특별히 있었다든가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라든가. 아니,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애초에 엄마가 준 거라고 말 안 했어. 두 분 결혼 졸업한 거잖아. 줄여서 졸혼. 그거 이제 임무에서 자유로워진 거야. 아빠가 30년 결혼 생활에서 엄마 부담 덜어주려고 집까지 얻어 나가셨는데 엄마가 해준 음식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일부러 말 안 했어. 편하게 드시라고. 나 잘했지? 내 눈치 어쩔 거야. 난 눈치가 이렇게 좋아. 그래, 퍽이나 잘했다. 니네는 남들은 부모가 졸혼이니 뭐니 하면 이상하다고 하는 거 신경도 안 쓰냐? 네 남편 보기에 장인 장모가 각방도 아닌 따로 사는 걸 어떻게 볼까? 걱정도 안 되냐고. 애들이 왜 이렇게 눈치들이 없고 둔해? 아빠 좀 닮지 왜 하필 날 닮아서 그렇게 무신경하고 이기적이냐고. 딸 둘이나 다. 그러고는 뭐? 눈치가 좋아? 아이고,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속 터지네 정말. 엄마가 아빠 나가는 날 횡하니 문 걸어 잠그길래 싫어하는 줄 알았지. 엄마 혹시 후회해? 아빠 잡고 싶어? 진작 말하지 참네. 그게 뭐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나한테까지 속마음을 숨겨? 아하, 그래서 음식 해줬구나. 진작 말을 하지. 실은 아빠가 엄마 솜씨인데 하고 알아보는 걸 내가 아니라고 엄마하고 맛이 비슷한 반찬 가게가 있더라고 둘러쳤거든. 그랬더니 고개 갸웃하면서 드시더라고. 그니까 진작 말하지. 이렇게 빙글빙글 딸은 웃는데 저는 한숨만 났습니다. 딸이라고 집 나간 아빠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다리 놓는 걸 허무니 제가 직접 가서 데려와야 하는데 또 걸레짝같이 쓸모없는 자존심이 발목을 붙들어 잡으니 그렇게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죠. 그런데 하늘이 돕는지 기회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저는 또 이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고야 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서는 병원이 어디라고요 묻고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오시고 먹어 챙길 새도 없이 한달음에 달려가며 택시 안에서 줄줄 흐느꼈답니다. 차도 없는 양반이 대체 어디서 빨빨거리다 사고가 났다는 건지 택시가 서자마자 달려가서 물어물어 찾은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바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닌지 의식이 있어 바로 알아본 남편이 제 손을 잡고는 별거 아니라고 안심을 시키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병원에서 등짝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대체 이게 웬일인데요? 어쩌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어디서 뭘 하다? 내내 일하다 내 눈치 안 보고 쉰다고 나갔으면 그냥 집에서 텔레비나 보며 뒹굴지 뭐하러 나가서 봉변을 당하냐고 인간아. 100년 감수했네. 어째 그랬어요? 당신 이래요 혹시? 돈 모자르면 달라고 하지. 무슨 일이야? 아니야, 일은 무슨. 잠깐 슈퍼 간다고 나왔는데 건물 입구에 유리병을 누가 깨트려 놨더라고. 누가 밟거나 산책하는 강아지라도 밟으면 다치잖아. 아주 날카롭게 깨져 있더라고. 안 봤으면 몰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그거 줍는다고 쭈그리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가 나를 조금 쳤어. 안 다쳤어 하나도. 청년이 혹시 모른다고 병원에 데려다 놓은 거지 멀쩡해. 멀쩡하긴요. 발목 인대가 늘어난 것인지 부러지신 건지 일단 엑스레이 찍어 보셔야 하고요. 곧 처치하러 가셔야 하니까 보호자분은 일단 수속 좀 밟아주세요. 에이그 잘한다. 바로 들통난 거짓말을 왜 해요? 왜? 내가 부담스러워요? 그럼 애들 불러주고. 아니야, 애들 놀라게 왜? 어차피 내가 당신 불러달라 했어. 0번 꾹 누르면 당신이라고. 아니 이분 멀쩡하고만. 직접 하지 왜 다른 사람 시켜서 전화를 했대? 전화 받고 이 양반이 아예 의식이 없나 보다 하고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왔구만. 택시기사가 이상한 여자 보듯이 보던데 마누라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암튼 꼼짝 말고 기다려요. 그래도 발목 다쳐서 다행이지. 중요한 데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여간 그렇게 또 멋대가리 없는 싸움질을 투닥투닥 걸면서 속으로 내가 왜 이러나 했습니다. 일단 접수하고 애들에게 집에 들러서 제 옷 좀 가져오라 시키고 입원하면 옆에 붙어 있어야지 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더니만 엑스레이 결과 인대가 늘어난 거라고 해서 다행히 부목을 하고 바로 퇴원을 했죠. 틈틈이 냉찜질을 해서 열을 빼줘야 한대서
슬그머니 집으로 들였더니만 또 눈치 없게 둘째가 자기 집으로 모신다고 초를 치는 것을 첫째가 끌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정신을 차리게 한 모양입니다. 갑자기 티나게 배가 아프다면서 지 신랑 끌고 집에 가겠다고 설치는데 티가 나도 너무 났지요. 이러니 눈치 빠르고 예민한 신랑이 모를 리가 없지요. 능글맞게 웃더니만 나 여기 있어도 되는가 하고 묻는데 꼴 보기 싫어 혼났습니다. 결국에 제가 발목인데 핑계를 대고 치료비하게 집 내놔라 하면서 집으로 들이며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들어앉혔지요. 애들 말로는 트렁크채로 살아서 집도 금방 뺐다는데 그러나 이렇게 남부끄럽게 지지고 볶으면서도 잘 해주려는 마음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다른 건가 여전히 틸틸대고 합니다. 남편은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위험진단이 나와서 혹시 몰라 출근하는 날하고 똑같이 일어나서 생활하는데 주말에 새벽같이 일어나 약수터에서 물 떠오고 신문 보면서 TV 뉴스 틀어놓고 있길래 늦게까지 집에서 뒹굴던 제가 진품명품 보려고 채널을 돌렸더니 저한테 그런 건지 뭔지 쯧 하더라고요. 저보고 혀찼어요? 지금? 아니 뉴스 안 보는 것 같길래 봐요. 나 안방 가서 볼게. 아니야 봐 진품명품. 됐어요. 당신 봐요. 거실이 화면이 크잖아요. 나는 들어가서 보면 돼요. 하며 안방으로 들어왔더니 또 거실 TV를 끄고는 따라 들어와서 옆에 붙습니다. 거실에 큰 TV 놔두고 왜 옆에 바짝 붙어서 귀찮게 하는지. 게다가 비록 남의 집 것이지만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긴 골동품을 보며 감동하며 감회에 젖어있는 제 뒤에서 제 파마머리를 쓰담쓰담하면서 또 정수리를 맡으려고 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언제는 기름전내 난다더니 왜 코를 가져다 대냐고요. 뭐가 좋다고. 아이 귀찮게 왜 이래요 하고 뿌리쳤더니 또 능글맞은 목소리로 젊을 적처럼 아직도 앙칼지네 하는데 괜히 받아줬구나 싶고 친정엄마가 한 혼수며 패백해준 이야기는 내가 도망갈까봐 거짓말로 지어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양반 또 시작이네. 왜 이래요 주말인데. 주말은 서로 간섭 안 하기로 했잖아요. 당신은 저기 뉴스나 하루 진종일 봐요. 나는 이거 보고 전국 노래자랑 시작할 동안에 밥 차려줄 테니까 먹든지 말든지. 일단 2시까지는 각자 시간 가집시다. 아니야 같이 보지 뭐. 뉴스 재미없어. 나는 그냥 당신하고 이러고 있는 게 훨씬 재밌어. 아니 이럴 거면 거실에서 보게 하든가. 이게 뭐냐고 큰 텔레비 놔두고. 그렇게 내가 좋우? 말해봐요. 나 시집 올 때 혼수하고 패백도 당신이 준비했다는데 정말이에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던데. 내가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왜 조론이니 뭐니 하며 뛰쳐나가오? 바로 몇 달도 안 돼서 들어올 거면서. 사고도 일부러 낸 거 아니야 이거? 좋았지. 지금도 좋고. 내 이쁜 딸 낳아준 여잔데 안 좋아하면 어쩌려고. 혼수니 뭐니는 뭘 30년 전 해준 걸 아직도 기억한다고 지난 일을 물어. 그럴만 해서 해줬나 보지 뭐. 나도 이제 밥도 잘 차려 먹고 혼자도 밥 잘 먹지만 당신 혼자 먹을까봐 같이 먹어주는 거니까 걱정 말고 저거나 봐. 비녀 이쁘네. 당신도 하나 사줄까? 앞으로는 뽀글 파마 하지 말고 머리 길러서 비녀 꽂아봐. 아주 이쁠 거야. 덤으로 성격도 조신해지면 더 좋고. 잠깐 붙어있는 주말에도 어린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따라붙어서 아주 귀찮지만 매꼬롬해가지고 말은 안 하고 눈웃음 치기에 남편감은 아니다 한 이 사람하고 기어이 결혼해가지고 이 요란법석을 떨고 사는 지금 하루하루가 고맙고 새롭긴 합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에도 애들씩 올릴 때 장만한 양복이며 아낀다고 안 입었던 와이셔츠 잘 다려 입혀서 시장에 같이 갑니다. 신이 나서 제 옆에 붙어서 막 머리 쓰담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물을 때는 꼴 보기 싫다가도 한 발 물러나서 보면 또 이렇게 차려입혀 놓은 남편이 아직도 한 인물에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제 신랑한테 바라는 것은 뭐 큰 것도 아니고 제 옆구리를 찌르거나 TV 볼 때 제 무릎에 안 누웠으면 머리 좀 안 만졌으면 좋겠는 것이지만
안 그래도 날 세우고 있던 계모에게 우리 친정 면세우 주며 저를 귀히 대접받게 한 남편에게 이 정도도 못 참아주겠습니까? 생각해보니 나다운 것, 남편다운 것이 별거 없었습니다. 틀틀거리면서 투닥투닥 사는 거죠 뭐. 제가 주는 것은 무엇이건 타박 안 하고 잘 받아먹는 사람이니 끼니 한결 마음 편하고 도고른 꿀벌처럼 적당히 뿌리치다 잡혀주고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안턴 짓 하면 죽는다니 그냥 남편은 남편답게 찐벅찐벅 건드리고 저는 저답게 툴툴 톡톡 쏘며 사는 거죠 뭐.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면 당신답지 않게 웬 늦잠이야 돌리고 나다운 게 뭔데 서로 등짝 때려가며 그렇게 늙어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남편 데리고 아침 드라마 좀 봐야겠죠. 멋대가리 없는 마누라와